네, 우리 환경부의 조사 결과 국내에서 판매된 독일 폭스바겐 경유차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자동차 산업학회 회장을 지낸 유지수 국민대 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먼저 이 얘기 좀 짚기 전에 2개월 전부터 이제 불거진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글쎄 그게 이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세계 정말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데 네. 그런 조작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일단은 저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 회사는 디젤 엔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디젤 유럽에는 한 54%가 디젤 차고. 네. 근데 이제 디젤이라는 건 성능, 연비, 비용 또 배출가스 이 네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니까 이게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 문제를 생각하고 동시에 연비도 좋게 하면서 성능도 좋게 하고 예. 환경도 좋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제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이런 유혹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서 이미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판매된 차도 이런 어떤 조작이 발견됐다라고 이제 우리 환경부가 발표를 한 거잖아요.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놀랍게도 15개의 차종이나 예. 그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이 됐고 우리가 잘 아는 폭스바겐의 뭐 골프라든가 예. 또 파사트, 뭐 티구안, 또 아우디의 A4, 아우디의 Q3, Q5. 그 2014년 9월 이전에 나온 모델은 네. 거의 다 우리나라에 판매된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예. 그 조작이 시행이 됐던 것이죠. 그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티구안을 포함해서 구형 엔진이 장착된 모델에서는 조작이 밝혀졌고 신형 엔진이 장착된 유로6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작이 적발되지 않은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아직도 그것도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예. 그거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에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환경부에서 계속해서 조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조사를 하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의 교통환경연구소라는 것이 있고 예. 이번에 이런 케이스도 거기서 이제 티구안을 뭐 7개 차에 대해서 이제 실험실에서도 하고 네. 실제로 도로에서도 주행을 해보니까 이제 원래 인증했던 그런 기준하고는 달리 예. 배출가스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판명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도로에서도 실험을 하는 거군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고 아. 있습니다. 예. 이제 뭐 리콜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과연 소비자들이 리콜에 응할 것이냐. 왜냐하면 저감 장치가 정상으로 되면 또 연비가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콜 조치를 취하는데 이게 한 12만 4천 대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과연 차주가 한국의 환경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연비를 희생시키면서 리콜에 응할 것이냐 하는 거는 아주 큰 의문이 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은 리콜과는 별개로 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제 환경부에서는 과징금 141억 원을 한다고 돼 있고 이제 어떤 법무부 범인에서 이미 7천 명이 그 소송할 거를 요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단 소송을 할 건데 집단 소송에서 이제 판사가 얼마만큼 보상을 하라 하는 이제 판결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과징금도 엄청나게 크지만 이 보상액이라는 게 천문학적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엄청나게 폭스바겐이 타격을 받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타격이 크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1,000, 그러니까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약 116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지급하고 3년간의 무상 수리를 내놓았다는 게 이제 북미 지역 이쪽 지역의 이제 그 대처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 환경부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북미나 유럽 쪽에서는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영업정지 처분을 바로 내렸는데 우리는 2개월 동안 뭐 했느냐 이런 목소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경부를 탓하기에는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EPA라는 그런 환경청에서 조사를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즉시 이제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7대를 조사하는데 보통 이제 한 대에 일주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7주에서 8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 거지.
그 우리가 뭐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 미국 정부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예. 판매 조치를 낼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걸린 것 같고 다만 예. 그 교통환경연구소의 인력이 부족하고 부처 간의 좀 협조가 부족하다는 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폴크스바겐이 국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대처를 했느냐? 오히려 가격을 다운시키고 할인 판매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거 배짱 영업 아니냐라는 그 지적도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물론 미국이라는 시장이 폭스바겐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니까 예. 이제 고객들한테 이게 1,000불씩 준 것도 이제 고객한테 이 소송이 나기 전에 예, 예. 어떻게 보면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준 거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지금 조치가 안 취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고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게 많아야 최대 자동차가 160만 대에서 170만 대도 안 팔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작다 보니까 그만큼 또 우리가 소비자가 좀 홀대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뭐 환경부의 조사 결과도 나왔고 또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폭스바겐이 또 어떤 한국 내 여론을 고려해서 좀 추가적인 대책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그 반발이라는 게 또 만만치는 않은 나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응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이제 폭스바겐 차량이지만 과연 국산차는 괜찮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도 16개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할 걸로 돼 있고 네. 누구나 뭐 다 유혹에 빠질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걸릴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걸렸을 경우에 얼마만큼 페널티가 있느냐, 그걸 견적으면서 이제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 고발자도 우리는 많고 SNS를 통해서 고발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독일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조사를 해보고 결과는 나와 봐야겠지만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만큼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안 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제 그 발표가 되면서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미 폴크스바겐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추락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국내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 같은 데서는 폭스바겐이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가장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근데 중국에는 디젤 차량을 별로 팔질 않았고 예. 또 폭스바겐 중국에서는 이번 사태가 발생했지만 중국에서 생산되는 건 다르다 하는 마케팅을 통해서 중국에서는 별로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유럽도 국가마다 다릅니다. 영국, 프랑스, 이태리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하고 보호하기 위한 어떤 기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이 크게 보도를 하고 있고 예. 반면에 독일, 스페인, 체코 같이 폭스바겐 그룹의 브랜드에서 자동차 생산하는 국가는 예. 오히려 폭스바겐을 두둔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르고 미국에서도 크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별로 지역별로 지금 이미지에 대한 데미지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내 차 연비가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그 공인 연비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우리가 전달받는 네. 차 살 때 그 공인 연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나라에 좀 지금 사실 소비자 피해가 커진 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환경 기준을 따로 체크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또 연비를 따로 하니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인력이 분산돼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교통환경연구소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는데 예. 많이 이런 것 갖다가 테스트를 할 때 한꺼번에 예. 차량에다가 연비 측정 장치, 환경 측정 장치 같이 따라서 한 번에 테스트를 하면은 예. 오히려 통합을 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력도 관리할 수가 있고 예. 소비자들한테 빨리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 예.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게 양분화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인력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예산의 낭비도 있고 효율성도 없고 이렇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 부서로 좀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고 미국 같은 데서 EPA에서도 연비나 환경 기준을 다 한꺼번에 테스트를 하거든요. 예. 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서 해야지 소비자의 혼란도 적어지고 예.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기준에 맞추기가 쉬운 거고 그리고 국가의 예산도 낭비가 적고 이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을 지낸 유지수 국민대 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